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과 관련해 여러분께서는 어떤 게 연상되십니까? 물론 지지층들은 긍정의 단어, 긍정의 이미지가 연상되시겠지만 이재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실제 뉴스토마토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감이 가장 떨어지는 대선 후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38.9%가 이재명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호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최근에 불거진 대장동 이슈 탓도 있지만 이재명이 가진 과거 이미지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나라는 여론의 배경엔 형수욕설 논란, 친형 강제 입원 논란, 여배우와의 스캔들 논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모두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국민들이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장동 이슈가 불거지며 영화 아수라가 다시 회자되고 있죠. 보통 영화에서는 악인만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악과 선을 대비시키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영화 아수라에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악인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황정민이 맡은 안남시장 박성배가 있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남시장 박성배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정적과 장애물들을 모조리 제거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영화 속 안남시장 박성배, 영화 아수라가 픽션에 불과한 영화이냐 아니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냐 아직도 인터넷상에서는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정치인, 특히 대선 후보에게는 정책과 공약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또 한 번 각인된 이미지는 쉽게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유승민이 가지고 있는 배신의 이미지가 5년이 지나도록 씻겨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영화 아수라의 내용이 실제 성남시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입니다. 자, 우선 김인섭은 2006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4년 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캠프에서 이재명을 도왔습니다.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으로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재명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김인섭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방방방방 뛸 수 있겠으나 이 같은 이력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경기 성남의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 R&D PFV 최대 주주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의 일종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역시 이번 사건도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것인데요. 때는 2014년 1월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는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를 맺고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A씨는 백현동 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 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지만 2차례 반려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용도 변경 때문에 가로막히자 앞서 설명해드렸던 김인섭을 영입합니다. 그리고 영입 한 달 만에 용도 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성남시 회신을 받아 해당 부지를 약 2,187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 뒤 2015년 9월 드디어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성남 R&D PFV는 지난해까지 누적 분양이익 2,476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보아 김인섭이 용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김인섭이 동업하기로 했지 않냐? 동업의 의미는 반반이니 당신이 가진 지분 절반을 달라며 깡패,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협박했다는 게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동아일보에 얼토당토 않는 요구였지만 내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그래서 2016년 5월 성남 R&D PFV 지분 25%를 넘겨 최대 주주 자리를 김인섭 씨에게 주는 주식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인섭은 성남시의 용도 변경 수용 검토 회신이 있은 뒤인 2015년 4월 성남시의 빗물 조류소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이듬해 4월 1년간 형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출소 후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A씨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출소 직후 A씨를 찾아가 주식 매매 계약을 요구한 김인섭은 계약을 맺은 뒤 A씨를 상대로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 12억 5천만 원만 받고 넘기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1심 법원은 25만 주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 감정가 287억 원대로 주식 매매 계약이 이행돼야 한다며 김인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로 맺어진 계약이라 무효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심에서는 김씨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A씨가 김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A씨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것도 김씨의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된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여러분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동산 업자와 일종의 브로커 간 분쟁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포인트는 이재명의 측근으로 볼 수 있는 김인섭이 용도 변경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A씨는 백현동 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 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지만 2차례 반려당했다고 했죠. 하지만 김인섭을 영입하고 투입하자 한 달 만에 용도 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성남시의 회신을 받았고 결국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이 부동산 회사는 분양이익 2,476억 원을 걷어들일 수 있었는데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수법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직폭력배까지 동원이 됐다는 건데요. 이게 영화 아수라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유동규, 김인섭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주변에 있었고 이재명의 성남시장 지위를 이용해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졌다는 건데 이재명은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